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일주일에 뭐 하나씩만 리뷰를 한다고 했었는데 재밌게 본 경기들이 띄엄띄엄 봤지만 있어가지고 리뷰를 그냥 할까 싶어가지고 잠깐 했습니다. 밥 먹고 잠깐 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리뷰해드릴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대구 FC 경기인데요. 포항이 대구를 3대2로 짜릿하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땐 대구 팬들도 그렇게까지 나쁜 기분을 물론 패배는 기분이 나쁘지만 경기 내용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네 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고, 두 골 넣는 과정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수비가 단단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고, 포항 팬들께서도 이 역전한 것 자체도 좋았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역시 이 위기는 조금 있었지만 이적 시장에 어찌됐든 김기동 감독님과 이 포항 스틸러스는 굉장히 단단한 어떤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카를 이제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으로, 왜냐면 이제 좀 컨셉트가 있는 게 좋으니까 정했는데, 저는 포항도 괜찮은 것 같고 대구 FC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두 팀 다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천천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항 같은 경우는 제카의 영입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카 선수 자체가 그 김기동 감독님이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의 공격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일류첸코 이후에 그 포항이 그 공격수가 없어가지고 최전방 공격수가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조금 고전하는 흐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타쉬가 왔다가 이제 잘 못해가지고 조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지난 시즌엔 사실상 허용준 선수랑 뭐 고영준 선수가 투톱으로 나온다거나 해서 이제 변형된 형태를 주로 써왔고, 원톱을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모제스가 이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이제 사실상은 이제 없는 상황에서 플랜 B를 가동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딱 그 제카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이호재 선수도 이제 두 골이나 넣었고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 무대에 좀 적응해 가는 걸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호재 선수 자체도 완전 다부진 9번,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님이 이런 선수들을 좀 선호하는구나라는 걸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호재 선수가 이만큼만 해준다 그러면 제카랑 같이 포항의 최전방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포항이 이제 그 김기동 감독님이 구상했던 그 축구들을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왜 9번 공격수가 필요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포항의 공격 전개 자체가 사실은 그 9번 유형의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김기동 감독님이 9번 공격수를 어떻게 쓰냐면 단순하게 뭐 롱볼을 때린다거나 킥을 때린다거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9번 선수한테 포스트 플레이, 스크린 플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원하세요. 그래서 중앙 쪽에다가 제카나 그 전에 있던 류첸코나 이런 선수 발 앞에 밀어넣고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 움직임을 이용하는 형태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 있는 선수가 흔히 말해서 미끼가 되는 역할을 많이 되고, 근데 미끼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미끼가 돼서 주변한테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득점을 다시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장면 정도를 좀 잘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중계권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바둑걸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는 그 두 번째 골, 그 포항의 두 번째 골 이호지 선수의 그 득점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 한 명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 장면만 잘 보시면 김승대 선수가 기가 막히게 돌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 그죠? 여기 이제 그림상으로 2번 선수가 이제 김승대 선수였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장면인 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숫자 쓰는 싸움을 잘 걸고 김승대 선수가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나왔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쪽이 지금 7번으로 돼 있지만 풀백이었고 여기가 이제 김인성 선수였을 것이고 여기 김종우, 김승대, 이호재 선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돌려보세요. 하이라이트를. 여기서 이제 김진혁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호재 선수랑 계속 이제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서로 힘을 쓰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움직임이 중요했던 이유가 이제 패스가 아마 이렇게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종우 선수 쪽에 나오는데 이거를 바로 원터치로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윙포드는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3백이지만 여기 센터백이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뒤에 있던 선수가 올라와서 이쪽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 선수가 이제 홍정우 선수였던 기억하는데 여기를 잡으러 나와야 됐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돌아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김진혁 선수가 따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 이호재 선수한테 프리가 났죠. 네. 근데 여기 있는 황재현 선수는 들어오긴 이미 늦었고,
요 장면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이 장면 자체는 딱 이호재 선수 발 앞에 들어가서 미끼로 썼다 이런 게 아니라 이호재 선수가 여기서 수비를 한 명 계속 달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본인이 등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가 예전에 좀 너무 이제 선수 유형이 다르니까 좀 얘기가 되겠지만 허용준 선수가 여기서 등을 지는 플레이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에 묻어있질 않아요, 이렇게. 허용준 선수는 좀 받아 움직이거나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거나 하는 움직임들을 좋아하지 여기서 묻어가지고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수비수들이 시선을 잘 어떻게 보면은 뺏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돌아뛰는 거에 유의할 뿐이지 여기 이 앞에 공간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요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여기서 김승대 선수가 이번에는 이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미끼가 되고 본인이 이제 가운데 있던 이우재 선수가 마무리하는 형태가 됐던 거죠. 요게 상당히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포항스러운 우리가 이제 일류첸코랑 팔루세비치가 있을 때의 포항스러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4-2-3-1에서 할 수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런 바두알로 설명은 안 되겠지만 하나 또 그 제카의 그 활약 방법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전반 16분께 고영준 선수 슈팅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잘 보시면 그때 제카가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서 본인이 이동하면서 끌고 내려오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포항 팬들은. 들어오고 여기서 이거를 옆에서 뒤에 있던 기다리고 있던 고영준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걸 원터치로 탁 돌려줘가지고 이걸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기억나시죠? 되게 좋은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그때 보면 제카가 끌고 나온 공간에 고영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호재 선수 장면이랑 제카가 고영준한테 열어줬던 장면, 그 장면이 섞여서 나오면 이 포항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형태. 이게 9번한테 안 붙으면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이호재 선수 슈팅 세 번째 슈팅도 보면은 이호재 선수도 이 공간에서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딱 요 공간에서 잡아가지고 돌아설 수 있게 공간을 잡아놓으니까 바로 슈팅 때려가지고 득점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약간의 운이 따랐지만 그러니까 득점 장면 3개를 연관해 봤을 때 공격수가 최전방에서 움직이면서 등도 질 수 있고 뭐 슈팅도 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2선에서 잘라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해서 거기서 미끼가 본인이 이제 들어가는 2선에 있는 침투한 공격수가 미끼가 되면 그 다음에는 9번한테 다시 공격이 열리죠. 근데 제카랑 아까 고영준 선수 장면까지 보면 9번이 미끼가 되고 이번에는 2선한테 침투하는 거에 열어줄 수 있는 장면.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섞여서 나온다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수비하기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보기엔 김기동 감독님의 플랜 A입니다. 이거를 지난 2년 동안 못한 거죠, 사실은. 타시 때 못하고 작년에 모셰스 상태에서 못했는데 보니까 제카가 그게 됩니다. 그리고 제카가 몇 장면 보여줬잖아요. 본인들이 개인 돌파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왼쪽 측면에서 가마차기 한 것도 있고 라인 타고 들어와가지고 해서 그 정재희 선수한테 득점 만들어준 장면도 있고 그 장면들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제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포항하고 잘 어울린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일단 거기다가 더해서 김종호 선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베르단 김종호 라인을 다른 선수들은 사실은 뭐 그냥 뭐 예상한 정도를 잘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의문점은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었던 건 허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김종우 선수가 사실은 그동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에서 정확히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3선보다는 좀 2선에서 뛰는 느낌이 강했고 앞에서 좀 수비를 흔히 말해서 개같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되게 많이 뛰게 만드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를 잘 보시면 오베르단하고 둘이 이제 이 두 자리를 지키게 됐죠. 이 두 자리를 허리 쪽에 3선 쪽을 지키게 됐는데 김종우 선수가 제가 지난번에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실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강한 느낌은 없죠. 하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2선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고 3선 쪽에서 여유있게 조금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잡아주고 연결하고 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전진했다가 내려와서 완급 조절이 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승재 선수한테 그 들어갔던 그 기점 패스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 기점 패스 들어갈 때 보면 그게 완타치였어요. 그러니까 패스 센스가 상당히 있는 선수입니다. 예전에 그 수원FC가 2부 리그 있을 때 이제 임대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진짜 잘했거든요. 기술적으로 너무 뛰어나니까. 거기서 원터치 패스 들어간 거 덕분에 김승재 선수가 그 돌아뛰는 움직임에 맞춰서 원터치 패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흘리는 게 할 수 있었던 건 패스가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위치가 아마 이랬으니까 돌았을 거 아닙니까? 홍정우 선수가 이렇게 나오다가 요걸 놓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게 원터치로 빵 나가니까 이걸 자르러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잡았어요. 잡았으면 김승재 선수 패스 각이 보이면 이렇게 붙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김승현 선수가 잡아서 뒤로 나오는 게 가능하지 돌는 공간 확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만큼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패스가 그냥 원터치로 딱 들어오니까 붙는 새에 돌아버리는 거죠. 사실 거기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종우 선수 패스가 좋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진호 선수를 그대로 대처하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일도 다르고 아무래도 신진호 선수는 롱킥도 더 잘 때리고 더 어떻게 보면 좀 거친 면도 있고 공수 겸장이라는 면이 있겠지만 대신에 이런 원터치 패스들이나 주고받는 유형에는 김종우 선수 특징이 있고 수비력 자체가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대체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 김기동 감독님하고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호재 선수한테 그 넣어줬던 마지막 패스, 마지막 골의 그 패스도 아마 김종우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시스트 하나에다가 진짜 결정적인 기점 패스를 하나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봤을 때 조금 관리를 하면서 이승무 선수도 있고 막 하니까 좀 관리를 하면서 쓰면 김종우 선수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베르다는 확실히 이제 잘 뛰고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오베르다는 약간 전진 패스보다는 횡 패스가 좀 많더라고요. 좌우로 째주는 패스가 많은 것 같고 김종우 선수도 전반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구가 수비를 워낙 잘 세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어떤 플레이보다는 약간 그 횡적으로 하는 게 많아졌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대구가 수비 간격도 조금 벌어지고 본인도 이제 경기 흐름을 참다 보니까 조금씩 전진 패스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포항의 첫 경기 치고는 상당한 완성도를 그래도 공격 쪽에서 보여줬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11분이네요. 그럼 대구FC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대구FC는 사실은 뭐 바둑알은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대구FC는 사실은 저는 그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상태긴 했는데 그래도 브라질 선수 영입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 그 영입보다도 브라질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조금 퀄리티에 신경을 좀 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나름대로 적절한 선택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카를 물론 보내긴 했지만 바셀루스 이 선수도 부지런히 잘 뛰더라고요. 그죠? 부지런히 잘 뛰었고 에드가도 버티고 있으니까 확실히 좋고 세라토 이 선수도 중원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 콘셉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구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제가 가마 감독 왔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림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FC는 그게 좀 장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늘 언제나 그러니까 감독님이 좀 팀을 이끌어가다가 잘 안 되거나 뭔가 변화를 시도했다가 잘 안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5-3-2 형태나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쵸. 5-3-2 형태를 세워서 그 수비를 단단하게 쌓고 역습하는 형태를 좋아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최영건 감독님 체제에서 거의 뭐 지난 뭐 시즌 말에도 감독 대행 체제가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수비적인 축구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그 속도를 더 강하게 속도 쪽에다가 그 방점을 찍는 축구를 펼쳐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그걸 찾아오잖아요. 흐름을 되찾아오잖아요. 근데 가마 감독은 이제 전방부터 압박을 했던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가마 감독 축구가 괜찮았다고 했던 이유는 이게 대구가 역습만 하는 걸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번 포항 경기가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긴 해요. 물론 득점도 먼저 하고 앞서가는 골을 2골이나 넣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내려서 있다 보니까 포항처럼 공격을 세밀하게 하는 팀한테는 이제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공격 기회를 많이 내주니까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주도권을 많이 내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마 감독 축구가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를 봉착한 거죠. 선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팀들 상대로는 덤벼들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중하위권 팀들이 대구 상대로 또 내려서 가지고 역습하는 형태를 쓰니까 대구 자체도 이제 그거에 좀 버거워했던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수비 축구를 펼쳤는데 역시나 아까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5-3인데 전반전에는 거의 공간을 안 줬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포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임새 있는 공격들을 펼칠 때 이따금씩 비긴 했지만 굉장히 횡패스가 많았고 그 중앙 쪽 잠깐 바둑을 볼까요? 이쪽에 이렇게 5-3-1을 세울 때 여기를 굉장히 좁게 잘 세워놓고 진짜 잘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세징야나 뭐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세워가지고 여기를 거의 뭐 틀어 잡는 형태를 잘 세워놓는 걸 보니까 이번 시즌에도 대구 만나는 팀들은 상당히 고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구 자체가 이번 시즌에 좀 스쿼드의 어떤 이 두께가 두껍진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브라질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체력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수비하는 게 아무래도 체력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완성된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전술을 쓰면서 일단 승점을 벌면서 안정적으로 중위권 이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축구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에다가 이제 고재현 선수가 확실히 올라온 것 같아요. 드디어 몸이 이 프로에 적응됐다.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김대원 선수랑 정승원 선수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두 선수 다 그랬었거든요. 몸이 이 프로 선수들의 몸에 맞게 몸 관리도 많이 하고 그 웨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본인 체력 상태가 딱 올라오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때부터는 내 플레이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두 선수 다 공통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고재현 선수가 지난 시즌 기점으로 확실히 이제 프로 무대에 완전한 적응을 한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 너무 좋은 활약들을 펼쳐줬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외국인 선수들의 그 중심에 외국인 중심으로 짜이는 공격에서 고재현 선수가 들어감으로 해서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역시나 이 선수층의 어떤 아쉬운 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상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구도 나쁘지 않았다. 이번 시즌에도 기대해 볼 만한 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대구는 좀 짧았죠? 근데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다 외국인 선수들 퀄리티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경기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경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